이태원발 쇼크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습도 못하는 환경이 계속되면서 취업의 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험해보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상 보는 거하고는 실무가 틀리는 것입니다. 전국의 관광도시들이 소가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오라고 할 수도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땅속 석탄재가 오염원이 된 사례가 고흥에서 나왔습니다. 하천을 타고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은 다가오고 걱정스럽습니다. 성토재로 석탄재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보훈처가 5.18 40주년 기념식은 열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은 400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쇼크로 등교가 다시 지연되면서 교육 현장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이맘때면 취업처가 정해졌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도 못하고 취업 시장도 얼어붙어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 불안에 내몰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고충을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공업계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방문으로 분주했던 지난해와 달리 교실은 비어있고 교무실도 적막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이맘때 기업체 특강을 통해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기업체의 연락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 업체들, 이런 산단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올수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심리적 불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나 실험기구를 이용한 실습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교육 공백도 더 심각합니다. 실험해보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영상 보는 거하고는 실무가 틀리는 것이죠. 온라인 수업이 이 대면 수업보다 훨씬 효과도 떨어지면서 좀 힘든 것이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채용 규모 축소도 가시화되면서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특성화고 취업률은 올해 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증이 절실해진 학생들은 등교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실습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담임 선생님과 이렇게 해서 한두 명 정도 접촉이 없을 수 있는 수준으로.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지역 감염 상황이나 학교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등교 방안을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 서서히 관광객 유치에 나서려고 했던 전국 관광 도시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시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인데요. 고심에 준비한 관광 활성화 시책들을 가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최근 방역 강화를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관광 산업을 부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여수시.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재개하고 거리 문화 공연 일정을 확정하는 등 신규 관광 콘텐츠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관광업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겁니다. 1월부터 2월부터 거의 관광업체들은 거의 이제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식당. 그런데도 일부는 이제 조금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일부는 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 관광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관련 종사자들은 조심스레 관광 활성화의 바람에 비쳤지만 근데 나쁘진 않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확진자가 줄었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감염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쉬는 때 사람들이 많이 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서 참 불안하고 하고 어쩔까 하다가 또 우리 예수 나타나면 어쩔까 걱정이. 이태원 클럽이나 인근을 방문한 전남도 자진 신고자는 297명. 검사가 진행 중인 4명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이태원발 확진자와 관련해 전남도 내 감염자는 없지만 인천 학원 감염을 비롯해 전국적으론 2차 감염이 잇따르는 상황. 관광 경기의 회복을 모색하던 전국의 관광 도시들이 생활방역 전환 시점에 닥친 이태원발 코로나 쇼크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에서 1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17번째 확진자는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36살 A씨로 영암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자가격리 중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A씨의 접촉자로 확인된 회사 동료 1명을 검사하고 자가격리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7명으로 이 중 12명은 완치 후 퇴원했고 5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도내 유흥시설 27곳에 대해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태원 클럽 등 고위험군 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은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 일대를 다녀온 전남 지역 교직원 49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과 홍대 일대를 다녀온 원어민 강사 34명과 교직원 15명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근무 조치를 오는 15일까지 유지하고 해당 교직원들과 밀접 접촉한 교직원들도 학교장 판단 아래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취업자는 73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50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달 취업자 수도 8천 명이 줄어든 96만 명으로 조사됐고 비경제활동 인구 역시 54만 2천 명으로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 어려워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실직한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관내 휴폐업자와 무급 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700명을 선정한 뒤 국비와 시 예산 등 35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부터 넉 달 동안 공공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의 한 농경지 인근에 축사를 짓는데 석탄재 성분 슬래그가 성토재로 사용되면서 농경지가 오염됐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당국이 침출수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해봤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덕면의 1780제곱미터 면적의 한 축사 건축 부지. 부지 성토재로 쓰였던 천여 톤의 석탄재 성분 슬래그가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습니다. 고흥군이 개발업체가 개발 행위 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성토재를 매립한 데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장 명령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인근 농경지 오염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하천을 타고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은 다가오고 걱정스럽습니다. 복구 작업이 늦으면 늦을수록 침출수는 확대 방류되며 올해 농사는 물론 수맥 오염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가 있을 경우 군 당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고흥군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환경 오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농경지로 유입되는 침출수를 채취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리터당 카드뮴은 최고 0.004mg, 구리는 최고 0.325mg, 납은 최고 0.1mg 등이 검출됐습니다. 사실상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 청정 지역에서 나는 청정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침출수가 농수를 타고 논으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 중금속을 우리 식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공군은 해당 업체에 대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업체 측이 공군에 당초 제출했던 성토제에 대한 성분 시험 성적서가 이번 침출수의 성분 분석 결과와 달라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지역 파장은 당분간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40주년을 맞는 5.18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는 축소됐지만 40주년의 큰 의미를 담아 5월 항쟁의 최후 격전지가 기념식장으로 낙점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옛 도청 개최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지만 4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서 5.18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옛 전남도청을 기념식장으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도청 앞이 또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지역에 또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수렴해가지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해마다 5.18 묘지에서 치러지던 기념식의 장소가 처음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은 2만여 명의 시민 학생이 민족 민주화 대성회와 횃불 행진을 벌였던 곳이고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목숨을 걸고 항쟁했던 5.18 사적지입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5.18 전야제가 옛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전격 취소되면서 이곳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은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40년 이후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를 다양하게 좀 심사숙고해보는 성찰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기념식 참석 인원은 400명 정도로 제한됩니다. 참석자들은 방역 수칙에 따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게 할 예정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나면 참석자들은 국립 5.18 묘지로 이동해 묘역을 돌며 참배하고 5월 희생자의 뜻을 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방문 관광객이 6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전남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6,255만 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40% 이상 관광객이 증가한 지역은 광양시와 목포시, 고흥군 등 8개 시군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 전남 지역 방문 관광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나 감소해 6천만 명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휴관 중이던 직영시설의 운영을 방역 지침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 순천 팔마 경기장과 국가정원 경기장, 상사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개방한 데 이어 지난 6일부터는 뿌리 깊은 박물관과 야생차 체험관의 실내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순천 용당, 동부, 남부 등 3군데 노인복지관은 2주부터 이용 인원을 제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원 등 청소년 시설은 각급 학교의 정상화까지 개관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